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보다 기운이 없다거나 걸음걸이가 예전만큼 힘차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버드 의과대학과 브리검 여성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하워드 르와인 박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중장년층 건강의 핵심 보루인 근육을 지키는 비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신체적 변화 중 하나는 근감소증입니다. 특별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4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약 2kg에서 3kg의 근육이 우리 몸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이것이 줄어들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며 심지어는 조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전문가들은 이 무서운 근감소증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의 결합이라고 단언합니다. 운동이 근육을 만드는 설계도라면 단백질은 그 걱머를 짓는 벽돌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0.8g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근육을 유지하고 새로 만들고자 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약 1.5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5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약 110g에서 1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루에 150g 이상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거나 기존에 신장질환이 있거나 신장결석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정량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어디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자연식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 속에 보물 같은 단백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육류와 생선은 가장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고기나 칠면조 같은 가금류, 그리고 연어, 참치, 대구와 같은 생선 한 토막은 약 28g 기준에 약 7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유제품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꾸덕한 그리스식 요거트 한 컵, 약 170g에는 무려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아주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흔히 접하는 우유 한 컵에는 8g, 달걀 한 알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드시기 힘든 분들이라면 식물성 단백질에 주목해 보십시오. 콩, 완두콩, 렌틸콩과 같은 레구뮴 계열의 채소불은 식이섬유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견과류 한 줌에도 4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은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버드 식사 지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하루 3끼 식사에 골고루 나누어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매 식단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는 것이 근육 섬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식사만으로 단백질 양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예전만 맞지 못한 경우가 그렇죠. 이럴 때 유용한 대안이 바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시중에는 가루 형태로 타먹는 제품이나 마시는 음료 형태 등 다양한 보충제가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입니다. 흡수가 매우 빨라서 운동 직후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탁월합니다.
둘째는 역시 우유 기반이지만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는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셋째는 콩, 완두콩, 쌀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동물성보다 체내 흡수율을 나타내는 생체 비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유제품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충제는 식품의약청의 엄격한 약물 규제를 받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는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있거나 중금속이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한 스쿱에 설탕이 20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체중을 늘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청이나 카제인 같은 유제품 기반 보충제는 평소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분들에게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완두콩이나 쌀로 만든 식물성 파우더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 근육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도 그것을 쌓아 올리는 일꾼이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꾼의 역할이 바로 강도 높은 저항운동, 즉 근력운동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단과 함께 무거운 것을 들거나 미는 저항성 운동을 병행했을 때 모든 연령층에서 근육량과 근력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젊음의 묘약과도 같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적절한 자극과 영양이 공급되면 언제든 다시 자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됐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의 소중한 근육을 위해 달걀 한 알, 생선 한 토막 혹은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은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근육과 활기찬 걸음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출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추가로 원하는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면 논문과 자료를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